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향해서 양형 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들만 격가지식으로 기소한 부실한 결과라고 하면서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진혜원 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상모략을 일삼고 권력자들을 숙청하던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환관 조고를 거론하면서 검찰의 행태에 비유를 했는데, 조고는 칼을 휘둘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암살하거나 처형을 하면 세상이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심은 권력이 질서에 의해 부여돼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았고 무함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고가 황제 자영에게 처단당한 역사를 상기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진혜원 검사는 검찰 수사의 관행을 비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증거도 없는 사건을 논두렁시기 같은 발언 등을 하면서 출처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고의로 유통시켜서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도록 만든 적이 있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15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켰다. 그렇게 4개월 이상을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전력을 투입하고 반칙까지 거듭을 했지만 주식 관련 부정축제 혐의는 확인하지도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하더니 외국 대학교 쪽지 시험에서 도움을 줬었다는 혐의로 양형 기준상으로도 봤을 때 고작 벌금형으로 권고될 정도의 별건 죄들만 곁가지식으로 기소해버리는 부실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혹평한 겁니다. 그리고 진혜원 검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는데, 현재의 질서 아래선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엔 조국 전 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불기소 결정을 하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런 공개적 의사표명은 나오지도 않는다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핵사이다 같은 마무리를 했는데, 이 같은 검찰의 수사는 결국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으로 나타났다고 분석을 하면서, 질서에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맞다며, 이 대목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언이 떠오른다. 모기가 반대한다고 F킬러 안 뿌립니까? 라고 글을 맺었는데요.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무슨 큰 범죄자라도 되는 양 아직도 사리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죄를 졌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보면요. 첫 번째, 조국 전 장관은 기소가 됐으니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가장 크게 언론에서 떠들어왔었던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부정축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조국 장관을 공격한 것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국 장관 대신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냐? 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지만 대한민국은 연좌제라는 게 금지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연좌제를 위반한 것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있던 날 배우자가 기소가 되면 사퇴할 거냐? 아니면 정경심 교수의 기소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 언론이 퍼나르게 만들어 마치 조국 전 장관이 부정축제를 하려고 사모펀드에 손이라도 댄 듯이 공격해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아주 중대한 범죄라도 되듯이 비난을 해대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말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창장이나 사문서 위조는 벌금이 많아야 100만 원도 안 해서 검찰에서는 보통 약식 기소를 한다고 하네요.
더구나 표창장 위조라는 의혹은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게 검찰 측에서는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위조했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 수표를 가지고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수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서 기소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도 검찰은 일단 기소부터 했었고 그것도 더구나 청문회가 끝나가던 저녁 10시 50분경에 기소를 한 것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쨌든 사문서 위조를 했으니 벌 받아야 하는 거 맞잖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원칙적으로는요, 표창장 등 사문서 위조는 위임을 했거나 위임이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더구나 지금까지 드러난 동양대 교수님이나 직원들의 양심 선언이나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나 영주교육청에서 발표한 동양대와 교육 업무 관련된 협약식 내용을 보면은 이번 표창장 사건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사전에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공문에 결재를 했었고 더구나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은 실제로 봉사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표창장을 받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범죄 성립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했었고 그걸 또 확인을 했다면 공소를 제기해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대학교 총장이 혼자서 봉사상 표창장에다가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동양대 교수나 직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한 번이라도 검사들이라면 들어는 봤어야 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잖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본시장법에서요, 단순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고요, 자금 운용자를 처벌하는 게 맞지요. 더구나 기업 합병에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그가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WFM이나 익성이나 상상인 같은 중견기업을 먹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자금 운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략 10만 원 정도 가지고 동네 편의점이라도 먹어보세요. 아주 편의점 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모펀드 운영자가 실제 누군지 확인을 하고서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더구나 구속영장 심사는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엔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가 별도로 청구가 되어 있으니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근거를 대줘도 이쯤에 오면은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서 고문을 하거나 구속시키는 방법은 해방 이후에 군사정권에서나 사용을 했었던 아주 낡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진해연 부부장 검사의 말대로 양형 기준상으로 봤을 때 고작 100만 원도 안 하는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같은 걸로 기소를 한 것은 인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걸 또 받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가짜 뉴스를 써대던 언론사 기자들은요, 하루빨리 사과를 하는 기사를 쓰는 게 최소한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you.